네, 세 번째 데스킹 주제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앞선 리포트 보다 보니까 자, 수해 복구에 임하는 올바른 정치인들 모습이었는데 뭐 행색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이겠죠.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 강병규 기자가 강조한 것 같고요. 자,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웃음을 띄울 만도 한데 그런데 인사 논란이 또 끊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번엔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박 후보자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하고 연구하고 산업,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현장에서 어떠한 이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데스킹 주제는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번 정부에서 새로 생기는 부처부 그렇죠. 초대 장관 후보자인데 독재 비하 논란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지금 해명됐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포항 공대에 있을 때 보고서를 썼던 내용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 괄호 열고 다른 대안이 있었나? 사실상 독재를 정당하고 미화하는 듯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라면서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전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겠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야권보다 오히려 여권에서 더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 당시 기계공학과 교수였고 박사 출신인데 왜 역사학자도 아닌데 저런 보고서를 낸 거죠? 사실 시기도 좀 애매한데요. 당시에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벌어졌을 때 나왔던 보고서라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성진 후보자는 산업 일꾼 양성을 주제로 한 용역 보고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얘기했고요. 건국절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적 가치와 임시정부 전통 계승을 존중한다라고서 해명을 했는데 박성진 후보자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백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고 박태준 회장님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내면의 이념적인 그 부분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포스텍 고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과 기독교 신앙은 저의 이 의식을 형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자, 내면의 이면 형성에 고 박태준 이사장과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다라는 고백인데요. 자,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후보자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했던 후보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에서 강남 가발 공천했던 모 인사, 그분도 벤처기업인 출신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분도 책을 한 권 써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독립군은 테러리스트 단체에 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도 서술을 잘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했던 서술이나 아니면 발언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박태준 총재를 한번 언급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 언급하지 않습니까? 박태준 총재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과거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최근에 문제됐던 창조과학회라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계와 관계 있는 옛날에 한기총에도 소속돼 있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논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집합관계가 정확히 맞지는 않는 것이 기독교계 과학자라고 해서 모두 다 창조과학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런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저런 해명 때문에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도리어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나 이념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 보시기에 여기서 경질이나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 말을 되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이 분이 실제로 뭐 문화부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역사관이 아주 문제되는 이유는 벤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관이 뭐 아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요한 사안 아닌데, 이걸 바탕으로 사람을 스크리닝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언뜻 보기에는 이제 종교 때문에 배척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또 사관 때문에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 금지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권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도 썩 반응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념 상관없다고 했지만 국정처랑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당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백재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분은 안 되겠다 이런 기류가 좀 강한 것 같군요. 제가 많은 의원님들과 다 얘기는 못 해봤지만 그런 의사 필요가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성진 후보자 오늘 기자회견 뒤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명 기자, 자진 사퇴 정말 안 하는 걸까요? 예, 일단 뭐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뭐 청와대와 생각이 달라도 장관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성진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분들을 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진 사퇴를 했던 그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석 사건 당시에는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후보자들 이렇게 정면 돌파한 다음에요. 그 당일 밤,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밤에 사퇴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도 이번에 정면 돌파 기자회견을 똑같이 했는데, 과연 이 48시간 내에 자진 사퇴한다는 법칙, 이번에도 성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 세 명 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정의당에서 사퇴 의견을 냈던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정의당 데스노트 원칙이 이번에도 통할까가 한번 지켜봐야 될 또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인물은 박성진 후보자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워런 버핏에 지금 그렇죠. 빗댔습니다. 이현수 기자, 얼마나 주식의 기재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런 비유까지 나온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정 버핏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난 이야기들을 보면 뭐 한 자산운용사 임원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수준이 귀신의 경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매와 매도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그 주식을 비상장됐을 때 샀다가 그때 이제 백수 파문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 가장 지금 최근 알려진 소식으로는 야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넣어서 금감원이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일각에서는 공격적 투자 성향일 수도 있다라고도 하지만 일부 또 주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 사실상 뭔가 미공개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금감원에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뭐 매우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잃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지금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게 되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워렌 버핏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말을 했었는데 워렌 버핏은 저렇게 투자 안 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나 어디 산다 선언하고 장기 투자해서 버는 사람이고 저렇게 만약에 지금 이유정 후보자 같은 스킬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못 밝힙니다. 보통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단타왕님 뭐 이렇게 그냥 아이디로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앞서서 추측하기보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